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 지역 시장 군수 선거에만 50명이 넘는 예비 후보가 출마했는데 이 중 40% 정도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김세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홍천 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영, 국민의힘 신영재 후보, 나란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철원에선 한금석 민주당 후보가 음주 측정 거부로, 김동일 국민의힘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양구 김황규 민주당 후보와 평창 심재국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횡성 김명기 무소속 후보는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양양 김호열 국민의힘 후보는 음주운전과 사문서 변조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인제 한상철 무소속 후보는 도박과 사기, 음주운전 등 4건, 철원 고기영 무소속 후보는 사기로 징역형, 2번의 음주운전 뇌물공여 등 4건의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원주 구자열 민주당 후보와 평창 한항기 민주당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화천 김세훈 민주당 후보는 하천법 위반, 태백 김동구 민주당 후보는 입찰방해 전과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삼척 이정훈 민주당 후보는 사기보조금의 예산관리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또 정선 최승준 민주당 후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최철규 국민의힘 후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를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는 50여 명, 이 가운데 40% 정도인 20여 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사실의 상당수가 확인된 만큼 정당에서는 공천 심사 기준을 상시적으로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유권자들도 꼼꼼히 파악을 해서 판단하는 현명한 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원광수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예비후보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선관위에 제출된 공식 학력과 외부에 알려왔던 이력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정책 경쟁이 이어지던 선거판이 자칫 비방전으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윤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구자열 후보의 학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구자열 후보의 학력은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3학년 재학인데 이에 앞선 2008년과 2009년 언론 보도에 나온 구 후보의 이력은 연세대 정경대학원 졸업이라는 겁니다. 또 2010년 도의원 출마를 앞두고 구 후보가 개설한 포털 카페의 소개 양력에 연세대 정경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수년간 학력을 부풀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후보의 주요 이력인 최문순 도지사 비서실장 재직 당시 강원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거짓 학력 위에 쌓아올린 정치 경력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원주 시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구자열 후보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당시 연세대 정경대학원 고위자 과정을 수료한 것인데 일부 보도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뿐이라며 의도적인 학력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원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카페 게시글 역시 2013년 이후 수정된 것이라며 2010년 이후 다른 이력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사과정 논란에 대해서도 야간 수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00% 허위라고 지금 판명돼 있고 저는 즉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고소 조치할 겁니다. 구 후보 측은 이번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초반 정책과 공약 중심이던 경쟁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 간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민선 9기 속초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식수 문제를 두고 여야 후보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물 문제 해결의 기여도가 높다는 건데
이에 맞서 무소속 후보는 새로운 미래 화두를 던지면서 대안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민선국이 속초시장 선거에서 식수 문제를 두고 여야 후보 간 주도권 다툼이 불붙었습니다. 김철수 후보가 민선 측이 속초시장 때 물 자립도시를 구축했다는 걸 두고 이병선 후보가 견제에 나선 겁니다. 김 후보가 경력으로 내건 지하댐 건설이 실은 자신이 민선 6기 시장 재임 시절에 계획을 수립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또 설악산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을 끌어오는 척산 도수관로 사업 등으로 식수 해결 문제에 자신의 공헌도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물 문제만큼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한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철수 후보는 이런 주장을 적극 반박합니다. 예산 600억 원을 확보해 지하댐을 건설한 건 민선 측에 자신이 실행한 일이란 입장입니다. 이 후보가 성과로 내건 척산 도수관로도 지하댐 덕분에 효과를 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원인 제공한 지하댐을 만든 원인은 제가 제공한 거기 때문에 물 문제에 대해서는 원조가 접니다. 김 후보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지만 이병선 후보는 식수 문제를 두고 공개 토론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후보가 1대1 구도로 이슈 선점에 나서자 무소속 여만하 후보는 새로운 화두를 꺼내들었습니다. 속초항을 단순 관광항이 아닌 북방항로의 주요 거점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중고차 킹크랩 위주 교육을 넘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교통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를 약속합니다. 속초시가 철도랑 항공, 양양공항도 있고 또 동해북부성, 동서고속철도 이렇게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동해안과 차별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번 속초시장 선거는 여야의 전현직 구도에 대안론을 내건 무소속 후보까지 나서며 후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우상호 김진태 예비후보가 오늘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강원도지사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강원 선관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등은 6월 3일 선거일 전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MBC 강원 3사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강원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오늘 밤 9시 춘천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평화대 안보 등 키워드 토론과 공격 방어 토론 등을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는 유권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형 LED월과 12대의 카메라를 동원한 파격적인 연출 기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건립된 서부복합체육센터가 20일부터 수영장 임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원주시는 수영장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사전 점검을 위해 오는 7월 정식 개관 전까지 강습 프로그램 없이 자유수영 형태로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장은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입장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동해안에서 청상아리가 잡힌 가운데 뱃속에서 새로 추정되는 생물이 발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어제 새벽 경북 영덕군 강구항 주변 해역에서 정치망 어선 그물에 걸려있던 길이 3m 6cm의 청상아리를 잡아 이를 해부한 결과 소화기관에서 검은색 깃털을 가진 새로 추정되는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청상아리 상어는 온대와 열대 등 따뜻한 바다에 주 서식하며
성질이 난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올해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는 모두 11마리이며 이 가운데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상어 종류로는 청상아리가 모두 5마리, 청세리와 무태상어가 각각 1마리씩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강릉 홈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그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4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막판 터진 아부달라와 김대원의 연속골로 대전을 2대0으로 누르고 리그 순위를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인 강원은 오늘 17일 저녁 7시 울산 HDFC를 강릉 홈으로 불러들여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6 강원 진학지원센터 대입 진학 박람회를 권역별로 개최합니다. 모레 춘천고를 시작으로 23일 강릉고, 30일 원주 진광고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전국 대학 60여 곳의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1대1 진학 상담과 대학별 입학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또 원거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도내 9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도 운영합니다. 평창군 작은 영화관 해피 700 평창시네마가 천원 영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요일과 관계없이 모든 상영 영화에 적용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한 번에 2매까지, 현장에서 표를 사면 좌석 제한 없이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총 관람객 5,6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며 예산은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강릉 북부권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 육아 지원 시설 바다별 키즈센터가 개관합니다. 바다별 키즈센터는 북부권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내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6월 2일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바다별 키즈센터에는 장난감 도서관과 유초등 실내 놀이터, 영화 놀이방, 휴게 공간 등이 마련돼 있으며 강릉 북부권 최초의 공공 육아 지원 시설입니다. 춘천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지원 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기업은 운전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10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2차 보전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해 7월 중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9월 2차 추경을 통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횡성이 가진 무형유산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 보존회는 상지대학교와 함께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국과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횡성의 대표 무형유산인 횡성 회다지 소리와 횡성 어러리 공연을 선보이고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2회에 걸쳐 40여 명의 유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해 전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으로 가정 내 전기 사용 환경을 점검한 뒤 분전반 및 차단기, 노후 배선 등을 정비하고 교체합니다. 또 직원 공모로 추진되는 화목농가 재처리 용기 및 연통 교체 사업을 통해서는 산림 민접 지역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의 화재 위험 감소와 보다 안전한 난방 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동굴지대와 해안침식 지형을 보유한 삼척시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명소에 지질공원 해설사를 배치했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는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과 초당굴, 소환계곡 생태탐방로 등이며 대일이 동굴지대는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